대표적인 그 보수 평론가신 이종훈 평론가께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란 혐의 재판이 속도를 낼 테고 어떤 형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유죄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? 가능할까요?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예. 그러니까 친윤계가 이제 해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죠.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러겠는가? 그러니까 그들 뒤에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고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가 조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자기 사법 리스크, 그러니까 자기 재판 관련해서 내란죄 어떻게든 처벌 안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 방패막이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활용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전히 당의 주류는 어찌됐건 윤핵관을 비롯한 이제 친윤계들이 지금 의원들이 다수기 때문에 네. 그들은 아마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. 그러면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. 전두환 노태우 당시 이제 계엄 사태를 돌아보면은 이게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제 기억에는 한 2, 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러면 그렇습니다. 다음 총선 때까지 이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의 어떤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도 그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당분간은 가려고 예. 할 것이고, 지금 당권 관련해서도 최근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메시지를 이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. 예. 저는 그것이 다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는 어느 정도 합의된 바탕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난번에 사실은 그 후보 교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쌍권 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냥 남고 그렇죠.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만 빠졌단 말이에요. 예. 책임지고. 그때 쌍권 모두 책임지라는 얘기가 굉장히 거세게 당내에서 있었지만 그 끝까지 거부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버텼다는 거예요. 이거 역시 다 그들의 작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 작전이 정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뭐 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략은 그래서 차기 당권도 자기네들이 잡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영향력 하에서 친윤계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 이제 당권으로 이제 우리가 표출된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공천권을 그대로 휘두르겠다는 행사하면서 얘기죠. 가려고 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. 이제 그 상태에서 과연 이제 그 비당권파들, 그러니까 이제 비윤 또는 반윤들이 그 상황에서 계속 가만히 있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할 건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일부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려 들 가능성도 높다. 그럼 그 형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개혁신당 쪽하고 아마 그 이합집산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그들이 좀 원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뭐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서 개혁신당 쪽도 뭐 이렇게 그 이탈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성향 자체가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굳이 배제할 이유도 없는 거죠. 이제 그래서 약간 전열을 조금 정비를 하고 좀 더 조직을 좀 확대한 상태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 다음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패배하고 나면 기류가 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대선 즉 총선 대선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위기감이 확 고조가 되죠.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비대위도 뭐 그야말로 혁신 비대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전면적인 개편. 뭐 그즈음에 친윤계가 해체가 되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사실 이번 대선은 결과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젊은 정치인이 총알바지가 되고 그냥 또 사망하는 거 아닌가? 그렇죠. 예. 뭐 일종의 이제 바지 사장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. 당장 그 그러니까 비대위를 새로 꾸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. 대선 이제 패배했다라고 치면, 그러니까 그 동안은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비대위도 관리형 비대위를 계속 해왔잖아요. 그런 당에 이제 전면 쇄신도 안 하고 계속 거부해 온 겁니다. 그나마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 정도가 이제 약간 이제 개혁을 이제 표방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사실은 이제 그 카드를 이제 쓴 건데. 세력이 일단 미미한. 그렇죠.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개별화돼 있죠. 조직도 없고. 이제 그렇기 때문에
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힘으로 당의 혁신을 해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비대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차기 전당대회를 하는 이제 하기까지의 관리만 하는 그런 비대위로 결국은 이제 활용하려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